밀가루를 못 먹는데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거예요. 어차피 폭식할 거면 안 아픈 빵으로 폭식을 하자. 써니브레드에서 써니를 맡고 있는 송성래라고 하고요. 네, 빵은 못 먹지만 빵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. 굉장히 큰 빵집을 지금 하고 계신데, 그러니까 유당불내증이라고 하나요? 글루텐 불내증. 네, 유당불내증이랑 비슷한 맥락이죠. 네. 유당불내증이 우유 같은 거 먹으면 이제 안 좋은 거고, 그렇죠. 글루텐 불내증은 글루텐을 먹으면. 네, 할머니 아버지부터 이제 유전적으로 밀가루를 뭐 소화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장에서 분해를 못 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쩌다 사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? 사실 인디 밴드 보컬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너무나도 운 좋게 스카우트가 돼서 활동을 했었어요. 네,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활동을 하다가 조금 현타가 오긴 하더라고요. 어느 순간부터는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부르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노래 부르는 사이마다 관객들이랑 소통하는 게 좋더라고요. 근데 하다 보면서 조금 내가 정말로 노래를 잘 불러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하는가라고 한 번 더 물어봤을 때 또 아니더라고요. 제가 가수를 그만둔다고 하고선 정말 큰 어떻게 보면 상실감에 빠졌거든요. 왜냐면 가수한다고 1학년 성적은 엉망이고 취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정말 하기가 싫은 거죠. 저는 정말 바닥에 누워서 계속 울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무대 설 필요도 없고 할 필요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거예요. 근데 밀가루를 못 먹는데 이때다 싶어서 못 먹는 것들, 엄마 아빠가 못 먹게 했던 것들, 그리고 숙소에서 뭐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걸 다 하는 거죠. 햄버거, 뭐 케이크 한 판, 폭식을 이제 반대로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내증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구나 그게. 네, 장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근데 먹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꿈도 잃었고 지금 건강도 잃고 어떻게 보면은 유지하던 그런 건강한 모든 것들이 잃었는데 그러면 내가 진짜 남는 게 뭐가 있지?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서럽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알바에서 모은 돈으로 오븐을 그때 산 거예요. 그 오븐을 샀다는 건 이제 빵을 그때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일반 빵이 아니라 어차피 폭식할 거면 오케이, 폭식은 내가 지금은 정신적으로 너무 우울해서 고칠 수 없으니까 그럼 안 아픈 빵으로 폭식을 하자. 내가 만든 빵으로 폭식을 하자. 근데 또 관종의 그런 끼가 있다 보니까 블로그를 제가 근데 어차피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블로그를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하루에 10만 명이 들어온 적도 있고 되게 열심히 사실 했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걸 내가 먹을 수 있는 빵이라고 해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창업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오히려 반대 쪽에서 읽으시던 분들이 이제 사고 싶다, 먹고 싶다, 나도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죠. 그 당시에는 제가 아니면 이런 빵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아토피 있는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빵이 없으니까 이 아이를 먹이기 위해선 이 써니라는 사람한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부탁해야 되고 이게 맛이 없든 있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입소문을 또 내주시는 거예요. 팔고 있지도 않는데 그래서 뭐 판매해달라 아니면 필요하다 이런 사연을 보내시는 분들이 막 몇십 명, 몇백 명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. 대학교 그러면 3학년 정도 때 창업을 하신 거예요? 네, 3학년 2학년 2학기 끝나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플랜카드 결려 있잖아요. 그 경시대회, 대학교 경시대회 한 10가지, 8가지인가 10가지 나가서 모은 상금으로 이제 그래서 그렇게 모은 자금으로 그렇죠. 그리고 창업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? 경기도 구리에 일단 8평짜리 가장 저렴한 공방으로 사실 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창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고객층이 미리 붙어 있었던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렇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장사가 너무 잘 돼서 6개월 만에 이제 거기 정리를 하고 바로 이태원으로. 네. 근데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었잖아요. 코로나 때문에 혹시 매장이 더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? 근데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다행히도 저희는 매출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상승을 했어요. 뉴스 보니까 다들 힘들어하는데 사장님은 망하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아이 내년 케이크도 해야 되는데
이런 마음이 정말 올 뻔했어요. 아. 그래서 그때 근데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. 아, 이분들이 그냥 빵을 사러 오는 게 아니구나. 이분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되었구나, 지금은. 저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네. 사람. 근데 그게 내가 저 사람들을 해결해 줘야지가 아니라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. 그리고 이걸 또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. 된 거네요. 그리고 이분들이 있어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이분들이 사니까 정말 그 인연이 너무나도 끈끈해지는 거예요. 아까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지금 꿈꾸거나 비전 같은 거 하는 것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써니 브레드 자체로는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네. 이제 한국의 어디를 가도 어디에 살아도 그 식문화에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. 그 문화를 조금 더 키우는, 파이를 키우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.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기초 수급자인 아이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. 왜냐면 돈이 없으면 글루텐 프리 빵 너무 비싸요. 일반 빵도 못 사 먹는데. 근데 이런 아이들 중에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더 많고 당뇨 있는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제가 돈 걱정 없이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근데 그냥 그런 것들이 사실 기업이 크고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네, 네. 그죠? 네. 더 많이 사게 되고 또 전달이 되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인식을 알려서 내가 이런 걸 할 테니까 도와달라. 네. 네.